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1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218일차고요. 오늘은 132페이지예요. 의식지도에서 13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할 차례입니다. 네. 사람들이 사랑임으로 상승할 때, 그러니까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이다, 용서해라가 아닌 그 상태, 사랑임, 그죠? 그 상태로 상승할 때 그들의 행위는 자기 홍보에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임으로 되기 전에는 자기 홍보에 덜 사로잡히게 되고 아직 사랑인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나를 홍보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홍보에 덜 사로잡히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존재 상태에 나보단 다른 타인들의 타인들의 타인들에게 봉사하는 존재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일 때 내 자신, 에고나 이기적인 나의 마음, 그쵸? 나만 아는 게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의식 성장하는 거, 태어난 이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의식 성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향한, 타인들을 위한, 다른 이들을 향한 애정 어린 봉사가 자신의 욕구를 저절로 충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한다. 의식 상승할 때는 의식 상승한다는 거, 그렇죠? 그럼 타인들한테 애정 어린 봉사를 하는 것이 그냥 욕구가 저절로 충족된다는 저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는 그 마음, 애정 어린 마음이 나에게 욕구가 충족된다라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경험해 보셨나요? 나한테 욕구가 충족되는 거는 타인들에게 애정 어린 연민을 가지고 도와줬을 때 충족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꾸 내가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는 자기 홍보, 내 행위가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그들에게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게 어떤 경험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경험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는 희생을 뜻하지 않는다. 희생을 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봉사는 희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뭐 희생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희생이 아니고 개인의, 개인의 내적인 완전함과 내적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내적인 완전함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봉사인 거지. 그냥 있죠. 남들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는 저절로 그들 주위의 생명을 사랑하고 양육한다. 저절로 사랑하고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임으로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임으로 상승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적에 사건이 있어요. 어릴 적 사건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믿고 있고,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느낌들을 찾아서 그거를 계속 느끼기를 하고, 제 맥락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그 제 맥락이 돼서 내가 원래 자체에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사랑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끊임없이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내가 이런 거에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 그러면 또 뭐야? 그 밑으로 가서 재맥락을 한다는 것은요.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거, 두 번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에너지가 전환이 되어야 돼요. 맥락이 바뀐다 하는 거죠. 맥락이 바뀌는 거는 한두 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적인 거는 한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으면 이해하지 않아요? 10번 들으면 다 외울 거예요. 그쵸? 10번 들으면 외워요. 근데 이 맥락을 바꾸는 거는 내가 그 상태를 내려놓는 거는 그것도 뭐 10번에서 내려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 2, 3분 안에 완전 제 맥락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고 혼자 독각이라고 그러시죠? 혼자 깨달음에 계속 집중하고 혼자 계시면 내면에 집중하고 계속 이러고 계시면 내면이라는 것도 없어요. 내면과 외면이 의식에 집중을 하시면 혼자서 막 이렇게 진도가 파바바바바 올라가시는 분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분은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10번, 20번, 100번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제 맥락을 그 안에서 핵심적인 것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어제, 그제 계속 제 맥락을 하고 싶어갖고, 제 맥락을 안 한 상태에서는 세상이 이상하게 보여요. 세상이 내 안경으로 보이는 거지.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 선생님도 잘해주셨고, 엄마도 나만 믿고, 뭔가 주변에서 다 잘해줘도 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 색안경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안경이 막 안 벗겨지니까 이제 숙제도 해야지 하고 있었던 숙제도 있었는데 숙제가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 세상이 나인 거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나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쉽게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 저게 나인 것 같은데지, 어머, 내가 그렇지. 이거는 안 되잖아요. 나인 것 같던데. 그건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 그리고 요새 보는 게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저항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소리는 들려요. 선생님 말씀 소리는 들리죠. 소리는 들리는데 가슴에 이렇게 가슴이 그러니까 의식 안으로 탁 그 소리는 들려서 의식 안에는 들어오겠죠. 근데 뭔가 이게 열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확 듣는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항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그냥 저항하고 있는 거를 알겠고 근데 그 저항이 선생님한테 내가 저항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 말씀이 안 듣지만, 그 선생님한테 이제 저항하는 거를 막 내뿜고 있는 거고, 그게 선생님이 아닌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거를 그냥 똑같이 그 기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릴 때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잖아요. 저 남편이 이상해. 선생님도 이상해. 이상한 거예요. 100%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때 엄마한테 느꼈던 모든 것들, 유일하게 느꼈던 엄마한테 느꼈던 거, 그 어떤 어릴 적의 사건에서 느꼈던 거. 이정은님 계시잖아요. 남편한테 느낀 감정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이다.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오셔서 수업을 하시면서 계속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을 다 적어봐야 돼요. 엄마한테 느꼈던 감정을 다 적어보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 적어봐야 돼요. 그걸 다 적어보고 나서 거기에서 느꼈던 거와 지금 남편한테 느끼는 거,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를 이렇게 짝짓기를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짝짓기 하면서 이제 재맥락을 또 해야 되는 거는 오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어릴 때 그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여태까지 있잖아요. 엄마한테 잘 했어. 엄마한테 잘했는데 좀 미안한 찝찝함이 있어. 화가 나는 거야. 한 번씩 화가 나. 엄마를 잘해주면서 화가 나고, 잘해주는데, 진짜 진심으로 막 우러나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니까 어릴 때 그 순간에 동생 낳았을 때 그 찰나에 그때 벌써 여기 안경이 그냥 흐릿하게 씌어져 있는 거예요. 흐릿하게 씌어져 가지고 엄마한테 잘하지 않으면 내가 버려질 것 같네? 버려지기 싫어서 잘해줬던 거. 어떻게 나를 버린단 말이야? 화가 나고. 그걸 끊임없이 하면서 이게 벗겨졌다가 또 씌워졌다가 벗겨졌다가 또 씌워졌다. 그러면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 머리로 알겠어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해. 하지만 에너지 맥락은 바뀌지 않았어. 현재의식에서 이해는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지. 아이고, 우리 딸밖에 없다고 제일 삼남매 중에 딸 자랑만 어디 가면 제가 그러잖아요. 엄마 옷 사드린다고 옷 매장에 가면 옷 보고 있으면 어느새 주인한테 가서 우리 딸한테 잘해주면 여기 있는 거 다 살 거라. 그래서 이런 거 맨날 있잖아. 혼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면서 저희 엄마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 그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잘해주라고 우리 딸 많이 산다고 잘해주라고 맨날 그러고 우리 딸밖에 없고 어디 가면 맨날 딸 자랑만 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렇게까지도 딸만 믿고 있고 딸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아빠, 엄마도 아버지, 어머니 자체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지. 나는 버려지기 싫어서 잘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애정 어린 어떤 봉사하는 그 마음이 그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 그쵸? 친절해야 되고, 연민으로 돼야 되고 하는데, 그 연민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저는 어제도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유행위는 그랬잖아요. 소유행위는, 소유행위라고 그랬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행위는 생존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중간에 보시면. 찾았죠? 박성민님.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소유행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행위는, 그쵸? 뭐든지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행위지. 이게 맥락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내가 먼저, 에고가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행위는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놓으면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데 동생이 나타나서 내가 엄마를 소유하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생존하고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력, 소유력, 경쟁 의식과 동일시 된다. 생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이 세 가지 경쟁력, 경쟁 의식, 소유력, 소유욕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게 생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내가 소유하려고 죽을까 봐 그냥 태어나면서 엄마와 나는 하나로 딱 생존과 엄마가 있어야 나는 생존한다는 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딱 엄마와 나는 하나. 나의 그냥 나를 살려주는, 키워주는 그냥 하나로 딱 됐다가 여기 분리 딱 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동생 태어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이게 생존권에 대해서 완전 불안감이 죽을 것 같은 게 확 들어왔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죽을까 봐.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행위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사고 치면서 엄마한테 관심을 계속 끌려고 하는 거, 울면서 엄마한테 관심 끌려고 하는 거, 그 찰나의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생각 하나만 놓으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놓는 그 순간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이제 들었는데, 그게, 그 찰나의 그 느낌 때문에 잘해줘도 퉁명스럽고, 그렇게 딸을 인정하고 딸밖에 없다 하는데도
그게 온전하게 들리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막이 치워진 상태에서 들린다 그래야 되나요? 내 믿음이라는 거를 깔고서 듣는 거예요. 엄마 네가 나 버렸지. 버리려고 했지. 버리진 않았어. 버리려고 했지라는 막을 하나 요새 요새 울산에 계신 반머시기 주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카메라가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앞에 뚝 나타나는데 뿌옇게 해갖고 나타나고 고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적당히 뿌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얘가 그냥 형체만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에서 지린답을 하는 그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나 뭐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막 귀여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그걸 보면서도 그냥 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뿌연 상태를 가지고 뿌옇게 이걸 이해하고 뿌옇게 사람을 보고 뿌옇게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웃겨 죽겠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야. 암만 잘해주고 뭘 해도 뿌옇게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막을 내가 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내가 고쳐야 되는 거고, 내가 맑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렌즈를 바꿔야 되는 거고, 내 렌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저장되어 있는 근원의 신념, 믿음에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맥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하늘 보이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저분도 제가 샵이 있어서 매장을 가잖아요. 매장이 그냥 예쁘고 편안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예쁜 거 보면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그 위에 있는 스폰서가 싫어해요. 네, 제가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게 대본에 표가 나잖아요. 인스타에 이렇게 팔로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사진을 찍고 싶어도, 야, 이거 누가 싫어할까 봐 못하겠다니, 이거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러짖는데 엄청 그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냥 순간순간에 막 이 손저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때요? 하면서 뭐 찍어서 올리세요. 뭐 이게 아니라 막 손을 막 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 가지고 그 순간에 보고 그게 인제 그것도 제가 안에서 제 맥락이 안 돼서 제 모습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또 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저 모습? 그게 내 거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막을 치면서 뭔가 버려지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듣고 적당하게 하고 막 그랬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한 이틀 동안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걸 해결을 하지 않았더니 몰랐는데 화도 나 있고 몰랐는데 각성해서 보니까 화도 나 있고 그래서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항하는 마음, 뭔가 자존심 상하는 마음 막 이런 게 200 이하에 있는 그 느낌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느끼게 하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있고 막 그랬더니 저항을 다 하니까 막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엉덩이 아파 죽을 뻔 아파서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항하니까 별짓 다 하더라고요. 생전 넘어지지도 않는 데서 수막 현상에 넘어져 가지고 엉덩이 아파 죽겠는 거 있죠. 웰스파로 그냥 어제 하니까 좀 자고 일어나니까 막 아프진 않은데 그 부위가 닿으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괜찮더라고요. 혹시나 아프면 안 되는데 했더니 그래서 별 그 난리를 다 치는데 맥락은 계속 바꾸고 있고 명상하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온전한 그 사랑을 주신 엄마가 주신 사랑도 그냥 느껴지고 그죠? 걱정하면서 맨날 혹시나 싶어서 엄마의 걱정이죠. 그랬던 거. 아빠의 그 온전한 사랑,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해 주시는 그런 사랑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온전히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임으로 상승할 때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 그러면서 어제 제가 또 인제 낮에도 여기 인제 어떤 요 옆에
붕어빵 파는 분이 계신데, 붕어빵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여기 사무실에 옆에라서, 왔다 갔다들 하시고, 누가 찌찌뽕 해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붕어빵 장사할 사람이 아닌데, 붕어빵 장사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가서 접근하면서 붕어빵을 사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훅 이렇게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냥 애정 어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눈빛을 보면 그게 이제 딸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막을 이렇게 뿌옇게 울산에 계신 그분 같이 내 돈에 뿌연 막을 가지고 렌즈에 막을 치고 보면 그게 안 땡겨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 거를 해결을 해야 그게 이제 달라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념에서 근원에서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게 하고 놓아버리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고 그걸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제 반복해야 이게 내가 사랑인 상태, 나 자체도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에고로 사건으로 신념을 근원적인 어떤 그 신념 있잖아요. 정서적인 부정적인 신념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랑임 상태로 있는데 그걸 내려놔야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한 이틀 동안 계속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생각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도 되게 좋았던 게 어제 그 민지님이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봤죠, 제가 보면서 어제 뭐 어떤 게 올려져 있냐면 그것도 보시면 어제 오전에 8시 11분에 올려주신 호모 스피리투스 심판 페이지 93페이지에 있는 거 어제 올려주셨는데 내맡김은 내맡김 내맡김은 저항하거나 저항하잖아요, 우리가. 저항하거나 순간에 매달리 순간에 우리는 저항하고 순간에 매달리거든요. 제가 어제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저항하고 있네. 순간에 매달리면서 저항하는 거야. 순간에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늘 얘기하시는 스님 뭐냐면 큰 하얀 칠판이 있으면 점을 하나 꾹 찍어 놓으시고 여기서 뭐가 보여? 그럼 점이 보이거든요. 우린 점만 보고 산다. 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점만 보고 사는데 그 순간에 매달리는 거죠. 그 순간. 순간을 평생을 그 순간에 그 사건 하나에 평생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동생 낳았을 때 그 순간에 그 느낌, 안 좋은 그 느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수치스럽고 막 분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모든 이 20 수치심에서 그러면서 엄마를 또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비난하면서 막 포기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또 엄마를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집착했다가 미워서 공격했다가 복수했다가 경멸했다가 막 있죠. 20에서 175의 그 순간의 그 찰나의 사건 안에 20에서 175까지 그러면서 내가 놓기 싫어서 199까지의 모든 게 그 사건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내맡김이라고 그랬다. 저항하거나 순간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매달리지 않는 것이 내맡김이다. 우린 거기에 매달려 버리거든요. 그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거기 순간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리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매달리지 않는 것이 내 맡김이다. 대신에 그것을 계속해서 신에게 넘겨주는 중단 없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이잖아요. 그 찰나에 매달리는 건 내가 느낀 감정, 내 느낌, 내 신념, 거기에 사건의 그 경험, 순간 찰나의 그 경험에 저항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버리는 걸 내려놓고 내맡기고 신께 계속 중단 없는 신께 넘겨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신의 의지를 쓰는 거죠. 자유의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린 계속 나의 의지를 쥐고서 놓지 못하고 죽을까 봐 막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없는 과정입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평생 50 몇 년을 산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생각,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이제 제가 요새 계속 그 부분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평생 버릴까 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러고 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으로 이제 이걸 내려놓고 차차 이제 자꾸 또 이제 점점 관찰자 입장에서 나를 보고 또 이제 점점 넘어가는 또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의는 내 주의가 내 맡기는 무엇이라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뭐 때문에 무엇. 그죠? 거기에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라. 내려놓는 과정에 또 신께 내맡기고 저한 순간 그 순간 찰나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 근데 그걸 어제 그제 계속 하면서 이걸 계속 이제 보니까 또 글도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보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순간순간 그러니까 참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답답하셔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도 나빠고 시험 빠지겠지. 머리도 시험 빠지고.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 그 노라니까 그 몇 초 사이에 그 느꼈는 그 순간 그거 노라니까 왜 그렇게 그걸 붙들고서 평생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몇 초 그거 있잖아요. 몇 초에 느꼈던 고 감정 있잖아요. 고거 하나 가지고 평생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내려놓으라고 해도 싫어요 있잖아. "왜 그러는데요?" 하고 막 이러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 그래 갖고 혼자서 웃었다가 오늘 아침에도 혼자 "이야 진짜 웃긴다. 너무 웃긴다. 선생님 진짜 힘드신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 줘도 예 하고 듣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귀머거리 같이 있잖아요. 듣고도 딴짓하고 아 예 해 놓고 돌아가면 딴짓하고 딴짓하고 하니까 선생님도 참 속이 터지시겠다. 그러나 그거는 제 생각이고 선생님은 계속 있잖아요. 끊임없이 연민을 가지고 또 안내를 하시니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달락만 하고 내일 또 6 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으시고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거 하나 내려놓으면 사업이 저절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 눈 쳐다보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슉 사무실에 오래 하니까 알겠대요. 카톡으로 얘기해 달래요. 언제 가면 되는지. 제가 요일이 화요일도 바쁘고 월요일도 바쁘고 화요일도 바쁘고 수요일도 바쁘고 목요일도 오전에 뭐가 있고 뭘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냐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또르륵 내려가면은 금방 오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웃겨라. 하여튼 되게 재밌는 어떤 현상들이 내가 바뀌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내가 저항하니까 초대를 하려고 그래도 초대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인제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네. 마치고요. 인사하고요. 내일 1월 20, 21일 날 좀 많이 초대하세요. 많이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